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2층 복도. 그곳에는 30년 동안 나란히 살아온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70세의 김철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68세의 최선희 씨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같은 층에서 살았지만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가벼운 인사만 나눴고 바빴던 일상 속의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용한 성격의 전직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단둘이 살면서도 늘 편지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퇴직 후에는 아파트 앞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그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철수 씨의 집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두 개였던 밥그릇은 하나만 남았고 침대의 반쪽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물을 주며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옆집의 최선희 씨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직 생활을 했고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선희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자주 함께 웃던 거실에서 울음이 터지곤 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임시 교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외에는 더 이상 이어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갑자기 선희 씨의 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벽을 타고 내려온 물은 옆집인 철수 씨의 거실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밤중에 물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물이 새요라는 선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철수 씨는 큰 수건과 양동이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은 함께 물을 퍼나르고 중간 밸브를 잠갔습니다. 서로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집 안에서 마주했습니다. 흠뻑 젖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약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집 안을 들어온 건 처음이네요라는 철수 씨의 말에 선희 씨는 웃었습니다. 물난리를 해결한 후 둘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선희 씨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아 감자를 삶아내왔습니다. 철수 씨는 그동안 쌓아둔 텃밭 이야기와 우편 배달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는 젊은 시절 교사로서의 고충과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우체국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과 편지를 전달하며 느꼈던 따뜻함을 설명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은 시간을 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둘 다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수 씨는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실과 통화했습니다. 해결이 늦어지자 그는 직접 목공 도구를 챙겨와서 임시 방수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런 그의 손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씨는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를 나눠주고 선희 씨는 직접 담근 김치를 건넸습니다. 서로에게 작은 도움이 큰 기쁨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철수 씨에게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책은 여행 에세이였고 철수 씨는 평소 읽던 우편 관련 책과는 다른 느낌에 매료되었습니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아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재미있네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나이를 잊게 해줘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매개로 두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로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 교환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역사 소설의 결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라고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이웃들이 속닥속닥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둘이 많이 친해졌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선희 씨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동료도 요즘 집에서 누구랑 시간을 보내냐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철수 씨가 빌려준 책이 놓여 있었고 딸은 자연스럽게 이 책 누구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솔직하게 옆집 아저씨와 책을 교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엄마도 친구가 필요하죠. 하지만 혹시 불편한 소문 때문에 힘들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철수 씨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좋은 사람을 만난 건가요? 라는 말에 철수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음식도 나눠주시고 이야기 상대가 되요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역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다만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에 두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소문으로 인해 선희 씨는 한동안 복도에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둘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철수 씨는 그녀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용기 내어 선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왜 안 보이세요? 걱정돼요라고 묻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괜히 당신까지 불편할까 봐요라고 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왜 부끄럽죠? 주변 이야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선희 씨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한 감정과 고민을 솔직히 나눴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돕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서로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단지 뒤편 공원에서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클래식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철수 씨는 선희 씨에게 같이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햇살과 함께 공원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선희 씨는 젊은 시절 학생들과 공연을 준비하던 기억이 떠올랐고 철수 씨는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떠올렸습니다. 음악이 끝난 뒤 철수 씨는 선희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조용한 약속이 전달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서서히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의 오빠가 그녀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 왜 굳이 그런 일을 벌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철수 씨 역시 같은 층에 사는 고향 친구에게서 나이 들어서 연애라니 웃기잖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의 조롱은 그에게 현실적인 벽을 느끼게 했습니다. 둘은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다가 마침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선희 씨는 오빠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운 노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처음엔 반대를 멈추지 않았지만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털어놓자 결국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잘 살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외롭고 당신들도 그렇지 않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당당한 모습에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을 향한 비난과 소문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커플 정말 보기 좋아요라는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쯤 철수 씨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몸이 약해져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의 집을 찾아가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간호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라고 했지만 선희 씨는 우리가 서로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도 가족이나 다름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그가 회복하자 이번에는 선희 씨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을 삐었습니다. 철수 씨는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치료가 끝난 뒤 그녀의 집에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의 약함을 보듬었습니다. 봄이 되자 철수 씨는 텃밭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선희 씨는 옆에서 함께 물을 주며 웃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꽃이 피게 될까요? 라는 그녀의 질문에 철수 씨는 당신이 좋아하는 분홍색 꽃이 많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자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구경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들과 함께 꽃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에게 꽃 이름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마을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파트 관리소에서 주민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대회와 노래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철수 씨와 선희 씨는 함께 참가했습니다. 둘은 손에 장갑을 끼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모두가 웃는 가운데 사회자는 오늘의 김치왕은 12층 커플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두 사람은 웃으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날이 더워지자 두 사람은 함께 냉면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철수 씨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탈한 배려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선희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아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 씨도 자신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던 중 두 사람은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한 아파트 축제에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미 같은 공간에 있었네요 라고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네요 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세월이 하나의 줄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가을에는 둘이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는 대신 국내의 작은 도시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통영이었습니다. 바다 향기와 함께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여행 중에는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길을 찾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달랐고 한 번은 숙소 예약을 놓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금세 웃으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철수 씨는 아파트 복도에 작은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라 적힌 게시판에는 주민들이 여행 후기와 생활 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선희 씨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시 낭송 모임을 열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모여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임에 참석해 아내가 좋아했던 시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과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 대신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가족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철수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선희 씨는 재빨리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선희 씨는 식사와 운동을 조절하는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후 선희 씨도 무릎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병원에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을 쌓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단순한 이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족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텃밭을 돌보며 햇살을 맞았습니다. 선희 씨는 손주들에게 시를 읽어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철수 씨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조문하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선희 씨는 그의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에서도 나는 당신과 함께한 추억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철수 씨가 떠난 뒤 선희 씨는 혼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자녀들이 그녀를 챙겼고 그녀는 여전히 도서관 모임과 텃밭을 돌보며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선희 씨는 복도에서 누구보다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여전히 강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한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서도 소중한 인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상실을 겪은 후에도 새로운 사랑과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노년의 사랑과 용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 그들과의 소통에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은 따뜻함이 당신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곧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